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뉴스가 TV에서 도배가 되고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도 계속 그 탄핵 얘기만 나왔고 새로운 사실들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발표가 됐죠. 밝혀졌죠. 음, 뭐 이것저것 다 뉴스들 보셨을 테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나라인데 사실상 더 이상 그 어떤 권력을 통치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그런 하루였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아침부터 계속 밝혀졌고 아까 국회의원들 맹활약을 해서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그 계엄군의 그 수뇌부 리더였던 이 군 사령관들을 따로 불러다가 단독 인터뷰 내지는 어떤 경위를 막 밝히게 하고 실토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정상적인 어떤 국가, 정상적인 어떤 상황 맞는지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내일 대통령이 물론 탄핵되기까지는 아직도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국회에서 일단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여부를 이제 일단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7시쯤이라고 하는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지금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일단 무기명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요. 몇몇 의원들은 오늘 아예 대놓고 이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그러죠. 또 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그 대표를 따르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탄핵을 강력하게 암시를 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국회에서 이제 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보니까 집회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하여튼 나라가 굉장히 혼잡한 혼란한 어떤 상황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빨리 제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칼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탄핵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 낫다고 빨리 뭔가를 결정하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 분열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어쨌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주식 투자자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자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투자금을 상당히 많이 좀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유,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외국인 이탈,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개개인의 투자금을 이제 허공으로 날려버린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분노하고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몹시 혼란스럽고 좀 짜증나고 그런 하여간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은 서로에게 좀 용기 내지는 위안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탄핵 국면인데 토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던 구간이 아니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월요일이 됐을 경우, 그게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선명해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50 종목 올랐고 660 종목이 빠졌습니다. 0.56% 하락했고 코스피 100도 0.54% 하락을 해서 비슷한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2428포인트인데요. 장중에 2400 무너졌다 회복한 겁니다. 코스닥은 332 종목 올랐고 1300 종목이 빠졌습니다. 1.43%. 코스닥 오늘도 흐름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 150은 0.92. 대형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기관만 샀고요. 금융투자가 4,700억 원어치, 연기금이 3,400억 원어치.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빠지지 않게 메워준 그런 하루였고, 동시에 개인들의 패닉 매도 자금이 월요일 날 누가 이걸 주어서 올릴까, 여기에 또 관심이 갑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또다시 상승, 약간의 상승, 강보합권이고요. 나스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 대형주들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고, 또 테슬라가 3%대 신고가 쓰면서 올렸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들이 그나마 좀 버텨준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23% 올라서 142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 0.35% 빠져서 68달러대 초반 68달러 30센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약세 등으로 보합권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원화 약세 전환한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 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 보이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 개인 투자자의 패닉 셀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650선을 하회했으며 바이오 업종의 약세까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죠. 개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의료 정밀기기 및 기계 장비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속보 방금 나오네요. 내일 5시에 표결한다는 속보가 나오네요. 일단 토요일이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평일이었으면 주식시장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 신한지주가 3%대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올랐고, 삼성전자 그래도 0.74% 오르면서 54,000원대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연이 9%대 하락,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올랐고요. 반면에 클래시스, HPSP가 3%대 하락했고, 알테오젠도 1.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섬유의복이 제일 좋았는데요. 형제엘리트 14%대, 인디에프도 14% 정도 큰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철강금속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9%대, 또 만호제강 7%대, 현대비엔지 스틸 5%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건설이 제일 좋았는데 동신건설이 25%가량 올랐고요. 이게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좀 큰 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베노티에날 7%대 올랐고요. 자, 의료정밀기기가 많이 빠졌는데 이오플로우 하한가 오늘도 크게 빠졌습니다. 위드텍 1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파미셀이 12%대, 오리엔트바이오 9%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이유비 7%대, 삼일제약 6%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 9%대 올랐고요. LNC바이오와 바이오니아가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제테마와 바이젠셀이 1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HPSP,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K카,
S&T 모티브, 콘텐트리 중앙, DB 하이텍, IS 동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PS, 세빛캠, 솔브레인,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네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고려아연 요 네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줍줍이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입니다. 금투 53,000주 많이 샀고 연기금 5일 연속 매수. 거래량은 107만 주 정도가 나왔고 30만 원 밑에까지 빠졌었다가 29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30만 6천 원. 30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겠구나 확인한 게 오늘 소득이고요. 오늘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맞았다가 비중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맞았다가 장중에 변동성이 커질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반등 상황이 나온다면 역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도 괜찮은 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보면 0.16% 500원이 올라서 30만 6,500원 기록했고요. 알테오젠은 481선 밑에 내려와 있는 지점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30만 원을 깰 때 29만 28만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30만 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비중을 좀 늘려도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이 481선이 뚫릴 때, 481선을 돌파할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것 같은데 그래도 30만 원 정도에서는 너무 비중을 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얻은 게 오늘 수학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하락할 때 뭐 3%, 4%막 빠지면 비중 줄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다음 주 초반의 변동성만 견뎌내면은 알테오젠은 481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지금 보면 역시나 주가는 빠졌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 재료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샀구나, 그리고 하락폭을 줄였구나. 그럼 다음 주 초반에 18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간에 보겠습니다. 0.17% 300원이 빠졌습니다. 17만 9,800원.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18만 원 위로 회복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481선 아래쪽에서 위쪽에 241선 지나 61선까지 갔다가 121선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상황. 그런데 21선의 정확한 지지. 너무나 선명하게 어떤 공식처럼 이평선, 저항선, 지지선을 딱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1선의 지지를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19만 원 정도까지 121선 부근까지는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걸 뚫어낼 경우 올해 내내 이어졌던 어떤 저항선이라고 하는 그런 매물벽들 20만 원대, 21만 원대 이런 가격대까지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 이런 가격대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일 18만 원, 다음 주 월요일 날 18만 원을 지지할 경우 19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 역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지금 이렇게 주요 종목들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초반에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주가도 올랐습니다. 연기금이 약간 팔았지만 대세에 지장 없는 정도 수준이고요. 시간에는 0.23% 300원이 올라서 12만 9,700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은 21선에서 정확히 눌리고 있는데 오늘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단 십자형 패턴 이제 캔들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전 저점 12만 원까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1선인데 결국 에코프로 BM도 21선을 뚫어내야 된다. 그리고 21선을 뚫으면 초록색 61선 있는 16만 원대까지
쫙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도 잘 보시고,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말고는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리튬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일단 혼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2차전지 종목들이 테슬라의 상승에 아직 상승분을 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잡고 정치 상황 바뀌고 시장 분위기 달라지고 하면은 꽤 빠른 속도로 16만 원 인근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아연은 오늘 장중에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전혀 어떤 관심 종목으로 두지 않을 겁니다. 또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저는 좀 관심을 좀 덜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물어보신 분들께도 고려아연은 지금 주가가 일단 비싸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 뭐 엉터리 엉망진창으로 빠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을 좀 무리해 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장중에 조금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시간에서도 크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지점인데, 주가가 90만 원에서 200만 원 훨씬 넘을 때까지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오늘 누가 팔았냐? 외국인이 16,000주를 덜었습니다. 거래량이 25만 주 가까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막 던진 거예요. 자, 누가 샀냐? 개인이 샀고요. 기타금융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려아연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가 외국인이 오늘 수익을 최고점에서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에 볼까요? 3.86% 7만 원이 올랐습니다. 188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참 이제 좀 변동성 정말 키우면서 선수들만 남아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240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쫙 빠지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린다고 하면은 추세 상승으로 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것도 지금 과매수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오늘 이제 부담스러웠던 물량만 덜어낸 부분,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이 너무 갑작스럽게 빠졌으니까 세력들 중에서 누군가 아직 덜어내지 못한 세력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요. 이 경영권 다툼 이런 이슈들은 한시적이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해결되잖아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개인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냥 아예 관심 안 갖고 그냥 흥미롭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 걸고 이러면은 못 쫓아갑니다. 예, 그거는 무리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 뭐 고점 190 넘게 사신 분들은 상당히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통상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살짝 반등 주는 듯 개인들을 또 모은 다음에 쫙 또 털어냅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보면 다우, S&P 500은 조금 빠지는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중.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 미국 증시 일단 좀 상승이 나와주고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미국 증시 흐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상승 출발해서 더 올리느냐, 빠지느냐, 이제 이런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상당히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수급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